제주 해군 기지의 적의 미사일에 대응하고 해상 교통로 보호 등 독자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해군은 해양 안보 강화를 기대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일이라며 창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을 가르며 제주 해군 기지를 향해 가는 8,200톤급 함정. 1,00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갖춘 정조대왕함입니다. 새로 창설된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전력입니다. 제주 해군 기지를 모항으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해역 방어와 원거리 작전을 수행하는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에는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습니다. 해군 7기동전단에서 1개의 기동전대가 늘어 전력이 강화됐고 사령부로 승격되며 해군 작전사령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기동함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동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설식이 열린 제주 해군기지 앞에는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은 동맹국 간 핵전쟁 훈련이 고조돼 제주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을 중단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기함인 정조대왕함과 핵심 미사일인 SM-3가 한반도 방어와 동북아 평화 구축에 최선인 것인지 아니라면 도입을 취소하도록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라.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해군이 착공 당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이번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로 동북아 핵전쟁 전초기지로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군은 기동함대사가 한국형 삼축체계 작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반발이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제주 지역의 미분양 규모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 교육도시에 들어서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미분양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한 브랜드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의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로 현재 공정률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31일부터 입주 예정이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간 소송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고 입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지연 소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입주 일정도 알 수 없다며 집단 행동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에 나섰습니다. 한 70개 정도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양자 입주하려고 우리 하는 사람들은 이사도 못하고 솔직히 대출받기도 너무 힘들고. 서귀포시는 실제 추정되는 분양률이 15%로 낮은 분양률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 주체를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준공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 시공사는 시행사와 소송이 진행돼 입주가 지연된 건 맞다며 시행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2,800여 채. 7개월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도 부동산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손의 움직임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이 됐는데요. 제주어는 수어도 표준어와 조금씩 다릅니다. 사라져가는 제주 수어를 동영상으로 보존하는 작업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색 배경판인 크로마키 앞에 선 청년.
손가락을 오므려 코끝에 대 제주 수어인 감귤을 표현합니다. 노랗다와 껍질을 까는 모습을 뜻하는 표준 수어인 감귤과 달리 간결합니다. 감귤뿐 아니라 해녀와 빙떡, 가록과 같은 제주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를 제주 수어로 촬영해 영상 기록물을 남기는 겁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농인 김주연 씨는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 자신도 몰랐던 제주 수어를 알게 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제주 수어 연구. 고령 농아인이 사용하는 수어를 채집해 영상 속 제주만의 수어를 찾아내고 자문 과정을 거쳐 연구와 기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제주도 농아복지관에 업로드된 영상물은 모두 200여 개. 올해부터는 제주 수어를 알리기 위해 책 제작은 물론 농청년회가 나서 채록 작업에 동참합니다. 제주의 수어 그리고 제주 농인의 문화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들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 보존하고 알리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대부분 고령화인 상황. 제주어를 보존해야 하는 것처럼 제주 고유의 문화유산이 담긴 제주 수어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움직임도 이뤄져 제주 수어 계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밤사이 해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9분쯤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전남 녹동항으로 가던 1,500톤급 화물선이 성산항 방파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화물선에는 선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와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서귀포시 남쪽 833km인 대만 인근 해상에서 성산선적 48톤급 근해 연승어선이 전복된 뒤 침몰됐습니다. 선원 10명은 근처에 있던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늘어나는 쌀 재고의 해법으로 전통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0% 국산 쌀로 만드는 전통 증류식 소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누룩으로 약주를 빚어오던 이 업체는 최근 증류기를 들여와 증류식 소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약주에 비해서 이제 선물로 하기가 유통기한이 기니까 선물도 하기 좋으시고 또 요즘 또 추세가 좀 증류주 갖다가 뭐 칵테일도 만드시고. 최근 전통주 업계의 큰 흐름 중 하나는 증류주 생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10년 전 43곳에 불과하던 증류식 소주 업체는 지난 2022년 155곳으로 늘었습니다. 증류주 시장은 한 20%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성장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주종에 비해서 증류주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증류식 소주의 성장세는 쌀 소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쌀로 밥을 지어 막걸리를 만들고 이를 증류해 소주를 만드는 충주의 한 업체. 이 업체가 지난해 술을 만드느라 소비한 지역쌀은 88톤에 이릅니다. 충주의 초중고생이 한 해 급식으로 먹는 쌀 213톤의 41%에 해당합니다. 통계청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 2023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 30년 전인 1993년 110.2kg의 절반 수준입니다. 196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쌀을 이용해서 다양한 가공품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밥을 대체하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기호식품으로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마신다거나 해서 조금 더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통주 등 주류 제조에 쓰이는 쌀 소비는 지난 2023년 기준 전년보다 62%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로 보면은 5%에서 10% 정도 돼요. 문제는 대부분 이것이 수입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고급 주류 문화인 전통주 시장이 커져야 되고요. 증류식 소주 시장이 커질수록 지역쌀 소비 효과도 커집니다.
시중에서 소비되는 소주는 대부분 수입 농산물로 만든 희석식 소주지만 전통주로 분류되는 증류식 소주는 100% 국산 쌀만 사용합니다. 전통 증류식 소주가 대중화돼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를 대체할 경우 약 쌀 5만 톤의 소비가 가능해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밥상에서 줄어든 쌀 소비를 전통주가 새로운 활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아침 출근길 강추위 속에 눈발이 강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귀포시 모슬포 인근의 모습인데요. 해안 지역에도 도로에 하얗게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오늘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시고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는 체감상 영하 5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부 지역 고산은 체감 온도가 영하 7.4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추위 속에 눈이 내리고 있어서 제주도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 오전까지 강약을 반복하면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40cm 이상, 중산간 지역도 5에서 20cm의 폭설이 내리겠고 해안 지역은 5에서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산간도로는 모든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요. 중산간도로는 월동장구를 장착하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해안 지역에도 눈길이 얼어서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찬바람도 매섭게 불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오전까지 순간풍속이 초속 2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 지역은 대부분 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동부 지역은 영하 1도 보이고 있고 체감상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무척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북부 동부 지역 3도, 남부 지역 5도, 산지 성판악은 영하 5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 속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 내외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 한기가 오래 머물면서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도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도는 대설과 강풍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는 해안 지역에도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는 한편 교통 통제 상황을 미리 확인해 차량용 월동 창구를 장착하고 교통 안전과 보행자 낙상 사고에도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홀로 사는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6일까지 한파와 폭설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가의 특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우스 감귤류의 경우 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기를 가동하고 난방기가 없는 경우에는 찬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남동쪽 창은 열고 북서쪽 창은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지채소와 밭작물은 눈 녹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도랑을 정비하고 월동물은 영하의 날씨가 2, 3일 동안 지속되면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이 가능한 무는 미리 수확해 저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와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중요한 정책이라며 도정의 기조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 지사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며 죄 없는 공무원은 그만 닥달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예정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조작됐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철새가 가장 많은 겨울철은 빼고 4월에서 6월 사이에만 조사했고 가마우즈와 백로 등은 국내 공항에서 충돌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험성 평가에서 제외시켰다며
제대로 조사했다면 입지 부적합 판정이 났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으로 47억 7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목표 금액보다 4억 5천만 원이 많은 것인데 사랑의 온도탑도 목표를 나타내는 100도를 돌파해 110.4도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폐막식을 갖고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제주도가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장관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내 국제회의장 조성과 고위급 인사를 위한 스위트급 객실 예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대표단을 위한 객실 1000여 개 사전 예약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주에서는 5월 고위관리회의가 통상교육 인적 분야 장관회의가 열리고 9월에는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